미국의 명문 사립고인 윈터튼 아카데미는 매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최상위 대학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엘리트 학교였어요. 하지만 이곳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철저히 서구식 교육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우가 전학 오면서 윈터튼 아카데미의 분위기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영어 발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르게 조용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한국식 학습법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절대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씩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기로 했죠. 첫 번째 도전은 영어 수업이었어요. 지우는 문법과 독해 실력이 뛰어났지만 듣기와 말하기가 문제였어요. 특히 본토 발음을 구사하는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한국식 억양이 튀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지우가 질문을 받았어요. 지우, can you answer this? 지우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죠. Yes. The protagonist's internal conflict caused by his fear of failure, which affects his decision-making process. 정확한 답이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의 억양을 흉내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Did you hear that? Protagonist sounds funny.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복도에서 우연히 같은 반 우등생 마이크를 마주쳤어요. Hey, 지우, don't mind them. They're just being immature. 마이클은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타입이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It's okay. I'll just prove myself in other way. 마이클은 지우의 당당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도 몰랐죠. 곧 지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학교에 충격을 줄 거라는 사실을. 며칠 후 수학 수업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미국식 교육에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지우는 한국에서 훈련된 대로 반복 학습과 체계적인 문제풀이로 실력을 쌓아왔죠. 시험 시간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우는 달랐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풀이 과정이 자동으로 정리되었고 손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선형적인 사고 방식과 패턴 학습 덕분에 암산과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하나 둘씩 지친 표정으로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마이클은 지우가 시험을 끝내고도 여유롭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 푼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검토까지 끝냈어. 며칠 후 성적이 발표되었어요. 평소 1등을 놓치지 않던 마이클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을 한참 웃도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지우였어요. 그 순간부터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지우는 더 이상 영어 발음이 이상한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천재적인 공부법을 가진 학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우의 학습법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몇몇 학생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한국에선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 아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지우의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어요. 이때 마이클이 지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지우,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걸? 그리고 이 작은 대화가 윈터튼 아카데미의 학습 문화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학습법이 점점 화제가 되면서 윈터튼 아카데미에서는 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호기심을 보였어요. 특히 마이클은 지우의 학습법을 이해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지우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푸는 거야? 노트 정리는 왜 그렇게 색깔별로 하는 거야?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어. 지우는 마이클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줬어요. 한국식 학습법의 핵심은 반복과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그러자 마이클은 고민 끝에 지우의 방법을 직접 따라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짜여진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빡빡한데?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공부해?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목표 의식이 강한 학생이었고 지우가 보여준 실력을 보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역사 시험이 있었어요. 마이클은 지우의 방법대로 계획을 세우고 개념을 정리하고 반복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이클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마이클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윈터튼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평소 창의성과 토론을 중시하는 방식에 익숙했지만 지우가 보여준 체계적인 학습법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우의 주변에는 하나둘씩 새로운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이클과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 너는 시험 전에 어떻게 복습해? 너처럼 시간 관리하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이 노트 정리법, 나도 해보고 싶어. 처음에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던 지우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식 학습법이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도 생겨났어요.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윈터튼 아카데미의 공부 방식을 고수해온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 새로운 흐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학교의 방식이 아니야. 너무 기계적인 공부법 아니야? 창의성 없는 주입식 학습은 의미 없어. 이런 반발 속에서 지우와 친구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과연 한국식 학습법은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끝까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지우의 학습법을 따르던 학생들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 굳이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해. 특히 학교에서 오랫동안 토론식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해온 몇몇 교사들도 걱정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학습법은 너무 암기 위주 아닌가요? 지우는 당황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식 학습법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클이 지우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지우, 내 방식이 나한테는 정말 효과적이야. 하지만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의미야? 우리는 내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너도 우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지우는 그 말에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식 학습법이 완벽한 게 아니라 윈터튼 아카데미의 방식과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그 후 지우는 기존의 한국식 학습법에 미국식 토론과 창의적 사고법을 접목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예를 들어 시험 대비할 때 단순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을 시도했어요. 이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이거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졌어. 토론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니까 암기도 더 쉬워. 서로 질문하면서 배우니까 확실히 기억에 더 오래 남네. 윈터튼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지우의 학습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창의적 사고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법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여전히 지우의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학급 내 또 다른 우등생이자 마이클의 라이벌이었던 에밀리는 이 새로운 흐름이 불만스러웠어요.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우와 마이클은 에밀리의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그때 한 가지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지 모두가 직접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윈터튼 아카데미에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지우와 마이클은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대신 직접 결과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우리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지 확인할 기회를 만들자. 어떻게? 공식적인 학업 대회를 열어보는 거야. 마이클은 학생회에 제안했고 교사들도 흥미를 보였어요. 결국 학교 측은 윈터튼 학습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팀별 학습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회 방식은 간단했어요. 기존의 학습 법서구식 창의 학습을 따르는 팀,
지우의 한국식 학습법을 적용한 팀, 두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법을 실험하는 팀, 이 세 팀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소식이 퍼지자 학교 전체가 술렁였어요. 진짜로 한국식 학습법이 효과적일까? 우리 기존 방식이 더 나을 거야. 두 개를 섞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팀을 선택했고, 지우와 마이클은 한국식과 창의적 학습법을 적용하는 실험팀을 맡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어요. 에밀리가 경쟁팀의 리더로 나선 거예요. 나는 원래 하던 대로 공부할 거야. 지우의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직접 증명해 보라고. 에밀리는 철저히 기존의 서구식 학습법을 고수하며 도전에 나섰어요.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지우와 마이클의 팀은 계획적인 복습과 집중 훈련, 창의적인 토론과 사고 확장을 병행하며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섞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는 느낌이야. 암기도 빠르고 개념도 더 깊이 파악돼.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대회 직전 지우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마이클과 팀원들은 당황했어요. 지우 없이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지우 없이도 이 새로운 학습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윈터튼 학습 챌린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우가 병원으로 실려간 사이 윈터튼 학습 챌린지의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마이클과 팀원들은 불안했어요. 지우 없이 우린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지우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중심에서 이끌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어요. 그때 마이클이 결심했어요. 지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배운 걸 증명해보자. 팀원들은 지우에게 배운 체계적인 복습법과 계획적인 시간 관리법을 다시 점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식 토론과 창의적 사고법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개념을 정리했어요. 시험 당일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어요.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까지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서구식 학습법을 따르는 에밀리 팀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마이클 팀은 지우에게 배운 철저한 계획과 반복 복습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논술 문제에서 마이클은 지우의 방식대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논리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어요.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대회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마이클 팀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 순간 병원에서 회복한 지우가 학교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지우.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효과를 발휘했어. 학생들은 환호했고 교사들도 놀라며 지우의 학습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회를 통해 한 가지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식 학습법과 서구식 학습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이 변화를 어떻게 학교 전체로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진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암기식 학습법이 이렇게 강력한 거였어.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단순히 암기 때문이 아니야. 지우가 가르쳐준 건 암기 이상의 것이었어. 우리는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반복 학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까지 했어. 이 두 가지가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거야. 그때 한동안 조용히 듣고 있던 에밀리가 입을 열었어요. 인정할게. 난 처음에 내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과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우리 방식도 존중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도 좋았어. 에밀리는 마이클과 지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게. 이젠 내가 배울 차례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윈터튼 아카데미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더 큰 한 걸음이 필요했어요. 이제 이 학습법을 학교 전체로 확산시켜 보자. 지우, 마이클, 그리고 에밀리는 교장 선생님께 직접 제안하기로 했어요. 한국식 학습법과 서구식 학습법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윈터튼 아카데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돼요. 과연 이 변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과 학교 교사진은 지우, 마이클, 에밀리의 제안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학교는 오랜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방식이라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겠군.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모두 강당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발표를 했어요. 윈터튼 아카데미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학습법과 서구식 창의 학습법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정말 이게 현실이야? 우리 학교가 변하는 거야? 학생들은 기대와 흥분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윈터튼 아카데미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에 체계적인 복습과 계획적인 학습법이 추가되었어요. 학생들은 암기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 훈련이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어요. 이 변화가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학생들은 점점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에밀리가 지우의 노트 정리법을 따라 하고 있었어요. 지우, 너한테 배운 대로 정리해봤는데 확실히 보기 편하더라. 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너한테 배운 토론식 학습 덕분에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이 만나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윈터튼 아카데미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지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윈터튼 아카데미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밤을 새워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복습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수업 분위기도 변했어요. 기존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많았지만 정작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토론 전에 노트 정리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는 방식이 정착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내 주장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 확실히 미리 정리하고 토론하니까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 학생들은 암기와 창의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학교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졌어요. 윈터튼 아카데미는 원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였지만 변화 이후 학생들의 시험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도 더욱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측에서 새로운 학습법을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이를 기념해 새로운 교육 이념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학습법을 받아들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 지우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처음 전학 왔을 때 친구들은 그의 발음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만든 변화 속에서 모두가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윈터튼 아카데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 새로운 학습법은 곧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전했고 나도 이곳에서 배운 것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 이전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개인 경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혼자 힘겹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제 학생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효율적인 복습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건 어떨까? 결국 학교는 새로운 윈터튼 학습 모델을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이 모델은 한국식 학습법의 체계적인 공부 방식과 서구식 창의적 사고법을 결합한 융합형 학습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발표하는 자리에 지우가 공식 초청 연사로 나서게 됐어요.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배운 것들을 이곳에서 나누었지만 나 역시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의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과 교사들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윈터튼 아카데미는 새로운 학습 문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이 배움의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그렇게 지우는 마이클,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학습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윈터튼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식 학습법과 서구식 학습법이 융합된 새로운 방식은 윈터튼 아카데미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어요.